손흥민이 경기 중 구타를 당했다. 심판이 폭력 축구를 방관했다. 손흥민이 깡패 축구의 희생양이 됐다. 지난 토트넘과 노팅엄과의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추가 시간 히샬리송이 헤딩골을 기록하며 지난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후반 20분 클루셉스키가 돌파 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승기를 굳혔죠. 이날 손흥민은 지난 뉴캐슬전에 이어 스트라이커가 아닌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88분을 소화했는데요. 이날도 상대의 측면을 계속해서 괴롭히며 공격에 가담했고 수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공격 포인트 생산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뉴캐슬전에서의 윙어로서의 엄청난 활약을 펼친 탓에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경기 도중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장 내에서 허용되는 압박 수위를 넘어서 도가 넘을 정도의 거친 반칙을 당했죠. 그러나 심판은 휘슬을 불기는커녕 그저 깡패 축구를 방관하며 많은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손흥민이 어떤 불합리한 반칙을 당했고 그것을 묵인한 심판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노팅엄전에 나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노렸던 손흥민은 선발 출전한 토트넘 공격수 4명 가운데 3위를 기록하며 6점이라는 최악의 평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경기 도중 손흥민을 막기 위해 깡패 축구를 시전한 노팅엄 수비수들의 만행을 집중 분석하며 영국 현지가 난리가 난 상황이죠. 이날 노팅엄은 뉴캐슬전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수 5명을 두는 극단적인 5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수비수들의 견제 속에 손흥민은 전반 내내 왼쪽에서 계속해서 턴오버를 남발했고 제대로 된 돌파를 성공시키지 못하며 토트넘의 공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죠. 그러자 몇몇 축구 팬들은 손흥민은 왜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도 괜히 드리블하다가 자꾸 뺏기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수비를 하려고 작정하고 내려앉은 팀에서 손흥민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비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손흥민을 전담 마크했던 노팅엄의 니코 윌리엄스의 올 시즌 스탯을 거론하면서 90분당 태클 성공 횟수가 4.2회, 가로채기 2.7회로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수비력을 지닌 선수가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고 있으니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손흥민의 턴오버 횟수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경기 종료 후 미공개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생각이 달랐는데요. 그는 비열한 속임수로 90분 내내 심판을 속이며 손흥민에게 폭력을 가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2명의 선수에게 둘러싸여 무릎과 발로 손흥민의 어깨와 머리, 배, 다리 등을 구타하는 반칙을 행했지만 심판은 이를 보고도 옐로 카드는커녕 심지어 VAR도 돌려보기를 거부하고 몇 분 뒤에는 오히려 손흥민에게 옐로 카드를 주는 심각한 오심을 저지른 것이죠. 결국 경기가 끝나고 이 장면에 대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BBC를 비롯한 각종 주요 축구 매체들이 심각한 이 장면을 집중 보도하며 노팅엄의 깡패 축구와 심판들의 심각한 오심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난한 것인데요. 이 장면은 클루셉스키가 공을 잡고 왼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고 이 장면에서 한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쓰러지는데 노팅엄 수비수 라이언 예이츠가 공을 잡겠다고 달려들다가 손흥민의 발을 가격했죠. 그럼에도 손흥민은 공의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일어나 공에 달려들지만 라이언 예이츠는 뒤에서 또다시 손흥민을 가격합니다. 다음에는 무릎으로 머리를 공격하고 옆에 있던 니코 윌리엄스는 공을 따내기 위해 손흥민의 다리를 밟으며 그야말로 순식간에 손흥민은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팅엄 선수들에게는 전혀 카드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후 손흥민을 향한 폭력은 계속됐는데요. 해당 상황 이후 3분 뒤 또다시 니코 윌리엄스는 손흥민을 속도로 따라잡을 수 없자 몸으로 밀어붙여 파울을 범했고 계속해서 손흥민을 마크하면서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공을 계속 뺐으며 손흥민을 괴롭혔습니다. 해당 장면에 대해 현지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며칠 뒤 심판협회와 EPL 사무국은 노팅엄 선수들과 해당 심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후 전 세계 매체들이 이처럼 경기 내내 고통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손흥민을 향해 노팅엄의 깡패 축구를 당하고도 내색하지 않고 경기를 치른 소니가 대단하다. 노팅엄은 그런 식으로 축구할 거면 EPL에서 추방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노팅엄의 깡패 축구에 당한 것은 손흥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노팅엄의 수비수가 손흥민 동료 브레넌 존슨의 이마에 박치기를 시전하며 존슨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현지 중계진들은 잘못하면 뇌진탕을 얻을 수도 있었다며 이렇게 위험한 장면은 소림축구 이후 처음 본다고 노팅엄의 깡패 축구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맹활약했던 왼쪽 측면 윙어로 나와 이 같은 괴롭힘을 받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쓰는 이유는 그게 더 많은 찬스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그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죠. 손흥민이 원톱으로 위치할 때 상대 수비들을 모두 묶어두기 때문에 양쪽에 찬스가 나는 것이지 전술 때문에 측면에서 기회가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반대로 손흥민이 왼쪽으로 이동하니 중앙 쪽에 많은 공간이 열리는데 이를 토트넘 공격진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반 초반 한 장면을 살펴보면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잡은 시점을 보면 최전방에 4명의 공격진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침투하거나 공간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저 손흥민의 돌파에만 기대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실제로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거친 파울을 당한 것처럼 그를 막기 위해 2~3명이 달려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다른 선수들에게 마크가 붙지 않으며 공간이 생기지만 동료들은 이 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며 손흥민이 공을 잡고 패스를 줄 공간이 안 생겨 계속된 턴오버가 나온 것이죠. 토트넘의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얼핏 보면 손흥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악착같이 달려들던 노팅엄 선수들이 히샬리송이 헤딩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비하지 못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그들을 달고 다니며 정신력과 체력을 소진시켰고 자연스럽게 수비진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클루셉스키의 좋은 개인기와 결정력이 만들어낸 골이지만 손흥민의 전방 압박이 없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공을 받은 상대 골키퍼는 여유롭게 패스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손흥민이 엄청난 스프린트로 그를 압박했고 이에 당황한 키퍼가 공을 걷어낸 것이 실수로 클루셉스키한테 전달된 것이죠. 또한 공을 잡은 시점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곧장 빈 공간을 찾으며 클루셉스키에게 2명의 수비수가 가지 못하게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결과론적으로는 득점으로 연결됐지만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의 주발이 왼발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른발로 슛하는 것보다는 노마크에 있던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것이 골 기대값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클루셉스키의 욕심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를 생중계한 전문가 게리 네빌은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를 빼고 나면 토트넘 선수들이 하는 게 없다고 말하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팀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전문가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은 손흥민이 찬스를 만드는 미끼 역할을 하거나 패스를 할 경우 이것을 마무리하고 도와줄 공격진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백날 손흥민에게 드리블을 맡기고 찬스 메이킹을 맡겨도 빈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손흥민에게 붙은 마크맨들을 떨어뜨리는 지능적인 움직임을 가진 선수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처럼 중하위권 팀들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가 난 것이고 히샬리송이나 클루셉스키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며 탐욕을 부리면서 악순환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한 명이 퇴장당하며 경기를 10명에서 뛰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이 노팅엄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비수마였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비수마는 손을 들며 심판에게 적극 어필했지만 심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평소 주장 손흥민을 향해 애정을 보인 비수마는 거친 플레이로 노팅엄 선수들을 상대로 복수를 했지만 이것이 퇴장이라는 큰 화를 불러온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비수마의 퇴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수마의 태클은 간절한 수비 동작이었을 뿐 고의적인 반칙은 아니었다. 몸을 던지는 열의는 매우 높게 산다라며 노팅엄의 깡패 축구에 반격하며 손흥민을 구타한 이들의 복수한 비수마를 치켜 세웠습니다. 매 경기 전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신의 몸을 던지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겁한 반칙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손흥민. 팀의 에이스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이렇게까지 무거워도 되는 걸까요? 매경기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